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9월 26일에 두어졌던 여자바둑리그 13라운드 김은지 9단과 허서연 5단의 대국인데요.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두 선수 모두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무섭죠.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기사들인데 허서연 5단이 흑이고 김은지 9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양소목 양화점으로 두어갔고요. 자, 흑이 두 칸 높은 굳힘을 하자 네, 한 칸 높게 걸쳐갔어요. 이 수로는 당연히 날일자 걸침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포석이 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김은지 9단의 선택은 위쪽을 걸쳐가는 선택이었고요. 자, 붙이고 끌자 잇고 뛰어갈 때 네, 세 칸 벌리는 것까지 굉장히 무난한 정석 진행이죠. 자, 여기서 흑이 선택은 3-3을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 자리를 두면서 압박을 하는 두 가지 선택을 보통 하는데요. 자, 이수의 의도는 백이 다른 곳을 두게 되면 바로 침투를 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네, 흑의 모양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수가 한 수 더 두면서 별게 없어 보이지만 흑이 우상기 쪽의 집과 호응을 하면서 굉장히 집이 크고 두텁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전에서도 백은 네, 이곳을 이제 들어가는 수를 두는데 자, 이 수가 제가 이제 이미지로도 만들어 놨지만 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자주 두어지는 수는 아니고 네, 보통 흙이 다가왔을 때의 진행은 이 자리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 붙이고 손을 빼고 흙이 다른 곳을 두던가 아니면은 백이 가만히 먼저 붙이면 흙도 교환을 해두고 다른 곳을 두는 게 일반적인 포석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김은지 구단이 좀 이런 변화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네, 새로운 수, 신수를 들고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자, 이 수를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는 당연히 흙의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허서연 5단도 역시나 차단을 하는 한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날일자로 하나 덮어두고 이곳을 붙이고 젖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백이 손해를 잔뜩 본 것처럼 보이지만 김은지 구단의 생각은 실전처럼 진행이 되면은 백돌이 패석이 되기는 하지만 이 뒤쪽에 실리를 차지한 게 크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전 진행인데 흑백서로 크게 불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더 돌아와서 본다면은 흑 입장에서 이 꼬부리는 수가 당연해 보이지만 이 수로는 차라리 젖혀 이어서 집을 당겨두고 백이 이곳을 줄 때 젖히면서 확실하게 백도를 더 크게 잡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하네요. 부분적으로. 자, 이렇게 잡아둬야지만 나중에 붙이고 느는 수를 선수 교환하면서 상변 쪽을 키워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허서연 5단이 그냥 꼬부려서 제압을 해둔 거는 약간 부분적으로 실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흑도 선수를 잡고 우변 쪽까지 득을 보고 네,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되어서는 신수가 등장하긴 했지만 서로 간에 거의 최선의 수순을 두어가게 되면서 흑백서로 불만 없는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 들어가자 맞고 쭉쭉쭉 늘어주고요. 자, 4번 더 밀었을 때 백은 이제 이 내전머리 맞는 정도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김은지 구단은 내전머리를 맞는 게 실리로 손해가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흑도 4번이나 밀어놨기 때문에 손을 빼더라도 잡힐 돌이 아니죠. 네, 한 번 더 손 빼도 살아있는 돌이에요. 보시면은 눈목자도 붙이고 이 자리가 선수가 되면서 확실하게 살아있는 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 허서연 5단도 일단 손을 돌려서 다시 한번 3-3이 들어가자 이렇게 변화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했을 때 실전은 단수치고 호구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수로는 네, 보통은 막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백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정석 진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허서연 5단의 생각은 이 백의 좌변쪽 모양 그리고 좌쪽에서 쌓아놨던 백의 두터움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와서 싸우는 싸움 자체가 조금 백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허서연 5단도 단수치고 호구치는 반발을 선택을 했고요. 자, 부분적으로는 좌상기 쪽이 백에게 선수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지만
흑 입장에서는 반대로 좌변 쪽 백의 모양을 지어갔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서로 간의 5대5의 정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어하고 입구자로 두텁게 지켜두자 이제 좌쪽을 젖혀가는데요. 자, 젖히고 밀 때 김은지 구단 일단 좌변 쪽을 벌려가는데 지금의 포인트는 백도 그렇고 흑도 그렇고 물론 마주보는 변자리기는 하지만 상변 쪽을 날일자로 키워가는 게 좋았습니다. 이수를 두게 되면 흑이 잡아두면은 상변 쪽을 굉장히 크게 키워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변 쪽을 침투해 들어온다면 이제는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뒷맛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일자가 서로 간의 요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김은지 구단 좌변 쪽을 벌려두고 자, 여기 끊어 잡을 때 이곳을 늘어두면서 좌변과 중앙 쪽을 더 중요시하는 선택을 하는데 역시나 이때도 상변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짝 두 번의 방향차가 나오자 여기서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그냥 이 한 점을 끊어 잡는 거라고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백이 지키면 그 다음에 살살살살 깎고 가고 다음 큰 자리를 두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또는 뭐 어디가 좋을까 이런 게 두기가 굉장히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계속 넓혀가는 선택을 했다면 상변 쪽에 집을 지어주지만 이 좌상 쪽에 끊어먹은 한 점 자체가 집으로 굉장히 크고요. 중앙 쪽에 흙 모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5대5에서 6대4 정도로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흙이 약간은 유리한 형태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아쉽게도 허서연 5단 일단 모양이 커 보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수를 선택을 하지만 이 판단이 좋지가 않았어요. 패 하나 걸어두고 호구치자. 자, 이 패를 해소하고 싶은데 해소하자니 백에게 이 모자 한 방을 맞게 되면은 일단 이쪽으로는 나오는 게 힘들고요. 자, 이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백은 자연스럽게 흑돌들을 몰아가면서 중앙 쪽 흑의 모양을 지어하고 상대적으로 백의 모양이 너무나도 넓어졌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허서연 5단도 패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곳을 먼저 어깨 짚어가지만 하나 밀어두고 뛰어갈 때 때리고 이으면서 패를 하자고 하는데요. 자, 일단 백 입장에서도 바로 패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쓱쓱쓱쓱 나오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돼서는 흑도 물론 탈출이 되었지만 백은 이 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좌상 쪽에서 득을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일단 두텁게 띄워주고요. 자, 이곳을 밀자 하나 늘어두고 자, 여기를 이제 날일자로 계속해서 버텨가는데 지금도 흑 입장에서는 이 패를 진다면은 선수로 3점이 뜯기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싶은데 허서연 5단의 생각은 이 날일자가 서로 간의 요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의 모양이 굉장히 넓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허서연 5단도 날일자를 두어가지만 이 수가 완착이었어요. 오히려 역으로 패를 걸어가고 팩감을 사용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때려야 되는데 그럼 좌쪽을 받지 않고 이으면 어떻게 되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젖히고요. 여기를 끼워가면서 백을 잡자고 할 수 있겠지만 젖히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려서면은 이어서 백이 살게 되고요. 여길 끊어도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역시나 백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백돌들은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좌쪽에 젖히는 팩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살려주고 부랴부랴 살자고 노력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에 백이 득을 보고 이렇게 상변 쪽을 한 번 더 지켜주게 된다면 이 좌상 쪽의 패의 가치보다 좌쪽 젖혀 있는 게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패를 해소할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실전 진행을 보자면은 좌쪽을 받아주고 3점 패를 때리자 하나 밀어두는 패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패싸움이 결국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을 때 이어주고 때릴 때 결국에 팩감이 없어서 허서연 5단이 이곳을 젖힐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백이 때려내고 이을 때 끼워 있는 수가 좋았고요. 흑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젖혀서 이 흑이 팩감을 썼던 돌들을 오히려 잡게 돼서는 김은지 구단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볼 수 있습니다. 나와도 나오고 뚫으면은 이 흑돌이 뭐 도망갈 자리가 없겠죠. 백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래서 이 4점을 잡으면서 확실히 백이 우세를 잡았다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제 흑의 희망은 중앙 쪽을 넓혀가는 것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약간씩 득을 보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결국에 이 정도로는 이 4점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백이 유리한 바둑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허서연 5단도 계속해서 버텨가면서 어쨌든 바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여기서 허서연 5단의 실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이곳을 치받았을 때 느는 수인데요. 자, 이 수로 인해서 찝히는 수가 한 번 더 선수가 되면서 이 백돌들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약간 손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켜주고 백이 막을 때 다음 큰 끝내기들을 했다면은 불리하나마 한두 집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흑도 조금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쪽도 패로 막 버텨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지켰다면은 물론 막히는 자리가 크기도 하지만 이 막히는 자리에 비해서 다른 자리들을 두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었다면 마지막 기회 찬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허서연 5단이 이곳을 느는 순간 백이 역시나 막는 게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저 같으면 그냥 찝어두고 다른 큰 자리를 두었을 것 같은데, 김은지 구단은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를 호구로 지켰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찝혔을 때 여길 두진 않겠죠. 그래서 허서연 5단의 실수가 나오고 결국에 김은지 구단도 지금 당장 크게 둘 자리가 없다 판단을 하고 상변 쪽을 막아두었고요. 자, 이제 가장 큰 자리들을 허서연 5단이 두어가지만 지금의 집 차이는 확실히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 자리까지 지키게 되고 우상 쪽까지 뜯어먹히고 한 번 더 뜯어먹는 게 남아있죠. 이렇게 돼서는 지금의 집 차이는 한 6집가량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더 수순을 허서연 5단이 진행을 하긴 했지만 역전 자체가 불가능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바둑 김은지 구단의 5집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보시면은 초반에 이제 상변 쪽에 허서연 5단의 판단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좌상 쪽을 선수로 뜯기고 팩감으로 썼던 돌들이 오히려 잡히면서 김은지 구단에게 리드를 내줬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은지 구단이 이 초반에 홀짝 뛰어들어가는 좀 신수, 최근에 등장은 하지 않았던 수라고 해서 제가 신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수가 등장을 해서 어쨌든 5대5의 그 변화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흑백바둑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